속도를 잡아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 자주 사용하는 말, 단어, 구, 문장, 표현할 때에 말하는 속도. 사람은 말하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나서 뇌가 기능을 정지하는 나이 든 노인에까지 평생 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말하는 능력이 있고, 말하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생각하는 능력 역시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전달하고 하는 능력은 아,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능력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점이다. 여기에 어떤 부분이 숨어 있냐면 속도라는 부분이 숨어 있다. 말하는 속도는 아마도 사람이 최대한 빠르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당연히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말을 빨리 하는 속도, 즉 어느 정도의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하고, 통계를 내서 보면 아마도 분당 200단어 정도는 충분히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분당 20개의 문장을 내게 한다 그러면은 3초에 한 개의 문장씩 얘기한다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음, 오늘 날씨가 덥네. 이 문장을 1, 2초 만에 한 거 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한다면 나는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역시 3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초에 20단어, 20개의 문장 200단어, 10단어, 대략 10단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말하는 속도가. 읽기 역시도 마찬가지. 소리내서 읽기 역시도 아마도, 아마도 분당 한 200단어 정도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대담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대화를 한다거나 대사를 이야기한다거나 영화 속의 대사를 이야기한다거나 할 때 통상적인 어떤 속도를 보면 거의 분당 200단어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모국어를 쓰는 사람끼리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끼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베트남어를 내가 배우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끼리는 이 말하는 속도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죠. 다 이해를 하니까. 한국 사람 역시 베트남 사람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 사람끼리 말하는 속도가 서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외국 사람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아주 아주 큰 문제다. 아주 아주 큰 문제다.
말하는 속도는 아주 아주 큰 문제다. 내가 베트남어로 공부하는데, 외국어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는 나에겐 아주 아주 큰 문제고, 큰 도전이고, 해결해야 될 어떤 장애물이기도 하고, 익숙해져야만 되기도 하고, 빨리 익숙해질수록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너는 천천히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랜덤하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간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말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말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 과정에서 발음은 더더욱 어려운. 세 가지 관계가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말할 때 해야 되는 발음, 정확하게 말하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의사소통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원어민이 발음이 어떻다라고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끼리 얘기할 때 뭐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면서 야, 쟤가 발음이 나빠서 나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언어의 세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낮은 목소리를 하거나 조금 어눌한 목의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을 정도의 언어적인 총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외국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도 똑같이 한국어처럼 과연 접근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베트남어를 진짜 한국어처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느냐. 만약에 들을 수 없다면 나는 그 나라 말로 소통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벽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외국어를 한번 공부해 봐야지.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듣기의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내가 중급 수준이야라고 했다가 아니야, 이거 중급 수준이라고 했다가 초급 들릴 때까지는 무조건 초급이다.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을 한다. 소리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멀리 한다. 하지만 문자를 멀리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래도 노력한다. 문자를 멀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꼭 말하면서 발음 향상, 이 세 가지에 집중. 어렵습니다.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듣기라는 부분에서 진짜 넘사벽이다. 넘어가기 어렵다. 보편적인 듣기. 그거는 진짜로 어려워요, 듣기. 그러니까 듣기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냥 이제 적응한다.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한다. 조금씩 들린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할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듣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앞서 단어 공부할 때에 어떤 그 자주 쓰는 표현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내가 말도 똑같이
분당 200단어 정도의 수준으로 빨리 말을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만큼 말할 때도 조금 더 주의를 갖고 말하고 발음에 실패하더라도 왜 발음이 실패했는지 좀 분석을 하면서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발음이 완벽해지면 좋은데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원어민 발음이라는 게 있죠. 원어민 발음을 요즘에 잘로 역시도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음성 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발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발음이 나쁘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으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기왕이면 컴퓨터나 AI가 알아들을 정도의 발음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노력하면 된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그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당 200단어 말하기. 역시 듣기도 똑같이, 읽기도, 소리내어 읽기도 똑같이. 말하는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작은 글씨로 포인트는 복사를 해서 AI한테 이야기해 보죠. 외국어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할 때 말하는 속도, 분당 200단어 정도 그 이상의 속도를 들을 수 있거나 또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그 속도로 말하는 훈련, 소리내어 읽기 역시도 빨리 읽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 학습법임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 세 단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단계인데, 속도를 잡아라. 평균 200단위 정도 더 말할 수도 있고, 덜 말할 수도 있고, AI가 아주 잘 정리를 해주면, 정리한 내용을 복사를 해다가 한번 리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죠. 아래 이인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속도를 잡아라. 외국어 듣기 말하기 학습의 속도가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속도를 잡아라. 외국어 듣기와 말하기에 중요한 200단어의 비밀. 외국어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문법, 단어, 발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외국어는 단어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속도로 듣고 그 속도로 말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얼마나 빠르게 말할까? 우리는 일상에서 분당 약 200단어 정도의 속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네. 1, 2초. 나는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3초. 정리하자면 1분 약 200단어, 20문장 1분, 1문장 평균 10단어, 3초에 한 문장. 이것이 실시간 회화의 기본 속도다. 속도를 넘어서야 보인다. 외국어를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너무 빨라서 하나도 안 들려요. 말소리가 흐르고 사라져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은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속도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분당 200단어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듣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이 단순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듣기, 빠른 속도 200단어분에 익숙해지는 훈련, 소리 중심 학습, 글자보다 소리를 먼저 익히고 익숙해지면서 문자를 확인하자.
말하기, 듣는 만큼 말할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는 연결되어 있고,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고, 말하기 훈련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이고, 이렇게 훈련하세요. 자주 쓰는 문장을 200단어 속도로 말하기 연습하고, 소리내어 반복 읽기, 낭독은 말하기 훈련이 핵심이고, 말할 때 발음이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속도에 익숙해지는 것. 스마트폰이나 AI 도구로 자신의 발음을 체크하세요. 휴대폰 음성 입력 기능을 켜고 내 발음을 AI가 알아듣는지를 확인, AI가 이해할 정도면 사람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발음은 완벽보다 유창한. 발음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말할 때도 모두 정확한 표준 발음으로 말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함, 유창하게 멈추지 않고 말하는 흐름, 소통 중심의 발음 인식. 결론, 외국어 학습에서 속도는 훈련으로 잡힌다. 훈련 방법, 자주 듣기, 반복,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기, 말하기, 대중말하기, 200단어, 속도로 낭독되어 연습, 발음. 틀려도 오케이, 명료하게 말하기, AI 체크 발음. 오늘의 핵심 메시지. 듣고 말할 수 있는 속도를 잡아야 진짜 외국어가 된다. 분당 200단어를 목표로 매일 조금씩 소리내어 말하고 반복해서 훈련하세요. 익숙해질수록 외국어도 내 언어처럼 들리고 입이 따라갑니다. 아, 이 내용을 또 영어와 베트남어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